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또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또 나왔을 때.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안 풀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나왔을 때 바보같이 나온 것도 못 맞추면 그건 정말 어떻게 그건 시험 못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온 거는 아주 깔끔히 맞으면 보통 한 75점에서 80점 돼요. 그 이상 하는 친구들이 한 80점 넘고. 그죠? 그러니까 시험은 사실 일정 수준만 공부하면은 붙는 게 맞아요. 객관식 같은 경우도. 그 안 했다는 것은 이제, 자기 머리를 너무 믿었거나, 대부분 이제, 믿었거나 아니면 뭐, 뭔가 모르게 뭐 공부는 뭔가 이렇게 좀 뭐 깊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 뭔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 있잖아요. 그 제대로. 그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 붙으려면요. 시험을 붙으려면, 산이 있겠잖아요. 산을 이렇게 넘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길 때. 이렇게 넘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렇게 힘을 빼면서. 이렇게 해서 넘으면 뭐예요, 이게. 대부분 여기 가서 대부분 축구 떨어져 이렇게. 그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넘으면 되는 거예요. 살짝. 그죠? 커트라인인데 뒤에 딱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 막 온갖 힘을 써가지고. 그게 왜냐면 우리가 뭔가 좀 이게 그래도 성실해야 되고, 뭐 선해야 되고, 뭐 선악 판단을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쉴 때 쉬면서도 그렇게 필요한 것만 딱 나을 만한 거. 그래서 나을 만한 기출문제지. 그래서 보시고 하시면 돼요. 여기 똑같아요. 여기도 많은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 딱, 그러니까 오늘에서 보통 한 파트마다 한 100개씩 되잖아요. 그거 탁탁탁탁 정리해서 나가면은 양이 줄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재밌죠. 그때 누가 막 하지 말라 해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이제 그때는 재밌게 들려요. 아, 저게 나를 또 유혹하는구만. 기다려봐라. 이제 붙을 거다. 이렇게 마음 먹죠.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문제는 이 간이직권에 의한 것들이 또 우리가 이게, 이 5가지가 또 부족해서 또 예규로 모아놨어요. 예규로. 가끔 내요. 근데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건 이제 실무적으로 보는데, 뭐 이렇게 외울 건 아니에요. 예컨대 일본에 옛날 호적에 보면 국호, 지명, 인명이 있는데, 봤잖아요, 아까. 예컨대 한자의 열과 열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열로 바꾸지 않았다든지, 또 아까 원지음을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죠? 한국식 발음을 또 일본식으로 했어. 거꾸로. 아니, 한국식 발음을 왜 일본식으로 해? 그죠? 또 이런 것들, 뭐, 누락했다든지, 그런 것들 추가하는 것들 전부 다, 고칠 수 있어요. 또, 뭐냐면, 이 양에,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 그 호족부 전산화 전에는요, 장남이 아니면 다 분가합니다. 그러니까 장남만 놔둬놓고, 부모 가에 남겨놓고, 이제 호주니까, 그죠? 나머지들은 다 차남 이하 남자들은 결혼하는 동시에 분가를 합니다. 그죠? 근데 분가하면서 전 호적이 아버지 호적이지, 그러니까. 그죠? 전 호적이, 우리가 전 호적이 그 전적으로 해서 새롭게 편제를 했는데, 편제를 하면서 그쪽에 가족이 안 돼요. 가족이 되지 않아가지고, 가족이 아닌 줄 알고 등록부 치면서 그 사람을 가족란에다 빠뜨려. 가족란에 4명만, 그런 게 있어요. 5명이 아니고, 제적부에 보니까 자적부에는 5명인데, 가족부에는 4명밖에 없어. 그죠? 그죠? 그 얘기는 주민등록은 있는데, 제적부에 없어. 그래도 문제 안 돼요. 그죠? 제적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자동으로 올려줘요. 그거는 빠뜨린 거니까 올려줄 수 있죠. 그리고, 자, 출생을 했는데, 출생했다는 것만 있고, 등록부를 안 만들었어. 그런 것들도, 만들어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뒤에 배우는데, 다 뒤에 나옵니다. A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B를 죽은 걸로 했어. 그죠? 그때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착오로 사망하겠잖아요. 폐쇄했어. 그러면 그 멀쩡한 사람 거는 부활을 해야죠.
폐생이 아니고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그리고 사망한 사람은 이제 사망이라고 써줘야죠. 그래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을 한 걸 빠뜨렸기 때문에 사망한 거를 쓰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뭐냐면 빠뜨린 것들이에요. 빠뜨리고 헷갈린 것들. 잘 나오는 거 6번. 부모가 기한을 찾아서 했을 때 과거에 기한 줄 알고 출생 신고한 거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때 고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요거는 뒤에 우리가 다 배우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규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아까 주민등록번호 빠뜨린 거가 뭐죠? 그건 간이 직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법원에 허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잘 나오는데 주민번호인데 주민등록번호 빠뜨린 거는요 간의 직권이에요. 간의 직권. 그래서 뭐 저런 게 외울 때 그냥 주간 이렇게 때웠는데 주간이라고. 나중에 또 좀 이렇게 이제 그때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국호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건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0개이기 때문에 포인트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자 57페이지에 직권 정정의 범위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직권 정정도 고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족과 상속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 판결에 의한 경정인데 이 판결에 의한 경정은 뒤에 우리가 신문을 공부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또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쪽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 이제 그 간의 직권 절차 봤었고 네 똑같은 말을 똑같이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간의 직권의 처리 방법 같은 것도 있는데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 경우는 제가 체크한 거 위주로 보시고 문제 풀고 땡이지 여기서 무슨 그렇게 큰 용 아까처럼 이렇게 하겠다 이거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그냥 그런 동네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두 개 틀려주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만 아셔야 돼요. 그건 안 돼, 중요해. 그게 이제 59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그 중에 제일 이제 신고부터 보자. 신고. 자, 신고에는요. 자, 신고라는 것은, 보통 등록신고다고 말을 하는데, 등록신고다, 뭐, 그냥 신고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분관계를 내용하는 것으로서 사무처리자인 시구 운면장에게 신고를 해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행위고, 신고가 있으면 이제 시군민정은 그렇죠. 불수리할 수도 있고 수리할 수도 있고 수리나 불수리 처분을 해야 됩니다. 신고의 종류는 이제 애원우시고 잘 나옵니다. 그죠? 자, 신고는 그거 아까 얘기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보고적 신고입니다. 창설적 신고는 뭐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보고적 신고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보고적 신고는요, 원래 뭐죠? 어떤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후 보고죠. 이거는 창설이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이 보고적 신고는요, 신고 의무자라는 것이 있어요. 신고 의무자가 있어요. 반드시 조문에 해놨어요. 뭐 엄마가 한다든지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요. 그죠? 사망 신고도 있어요. 순위가 있어요. 안 하면 뭐요? 그 사람이 신고 의무자한테 과태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중에서 신고 의무자가 있는 신고는 뭐예요? 신고 의무자가 있는 신고는 창설적 신고다. 틀렸어요. 보고적 신고예요. 그죠? 여기는 없어요. 그런 거 문제 없어요. 혼인 신고 안 했다고 신고 의무가 누가 있어? 신고 의무가 안 하는 거지. 그죠? 두 번째는 신고 기간이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신고 의무와 신고 기간이 있는 신고를 보고적 신고를 한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 그죠?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과태료 때려야지. 그냥 무조건 신고 기한도 없는데 신고 안 했다고 하면은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야? 그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죠? 기간이 지나면 누구한테? 얘한테 내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의무자인지 기간과 보통 한 달에 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고 강제주의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이 말을 여기서 쓰면 다 거짓말이야. 틀린 거야. 기본적으로. 창설은 이런 거 없어요. 강제는 강제. 혼인신고 무슨 무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뭔지를 또 외워야 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생신고, 사망신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국적 상실을 놔두고요. 그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인지된 태아, 사산, 태아의 사산이에요. 죽은 거, 사산. 그리고 뭐 후견이 경기 놔두고요. 재판이란 말 쓴 거, 재판사 뭐가 있을까요? 재판사 뭐가 있어요? 이혼. 재판사 인지. 그 다음에 인지가 또 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 또 재판상 파양. 자, 근데 우리가 보고적 신고는요, 출생, 사망, 인지된 태아의 사산, 재판상. 재판이란 말에 들어가면 다,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재판상 이혼은 보고적 신고고, 협의상 이혼은 창서적 신고예요. 협의한 건, 그죠? 됐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요 재판하고 요거 잘 나와요. 출사는 출사죠. 출사 보고 이거 조금 외우시면 돼요. 뭐 출사, 요 인태사. 요 인태사가 왜냐면 우리가 아이를 인지했는데요. 태아예요. 태아. 근데 태아라는 거는 걔가 살아나와야 할 거 아니야. 죽은 거야. 근데 우리가 보세요. 태아라고 해가지고, 태아는 살은 것이 아니니까 출생신고를 해도 등록부에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아니에요. 출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전부 노출하냐? 전부 살아서 태어나야 돼, 노출하면서. 죽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근데 이 사산됐지만 신고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낙태가 많잖아. 원래는 신고를 안 하면 그 과태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인지된 태아의 사산 신고 그거 달래요. 시험 문제에서 보조 신고다. 그래서 어떤 뭐 출사, 인태사 이렇게 사사, 출사, 인태사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제가 외우라는 건 딱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라는 걸 못 외우면 안 돼요. 그게 포인트야. 외우라는 건 외워야 돼. 난 외워지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워야 돼요. 외워지지 않아. 외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워지지 않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외워야 돼. 보세요. 외워야 될 게 뭔지 알아셔야 돼. 그죠? 그 사람이 내가 외워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나온대. 근데 외워지지 않아. 그거는요,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안 외워지는 거야. 야, 이것만 외우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워야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든 외우겠지, 그죠? 그래서 뭐 출사, 인태사, 재판사 이혼. 근데, 재판상 이혼, 오른쪽에 보세요. 협의상 이혼 아닙니다. 협의상 파양 아니에요. 협의로 할 땐 전부 다, 창설적 신고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또 뭘 달래고요. 배웠죠? 근데 인지를 달래, 인지를.
자, 인지라는 것은 보세요. 내가 아이를 낳는데 인지를 안 해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발적 인지, 재판이 아니고 그냥 내 아이다 그냥 할 수 있죠. 그 내 아이라고 인지하는 것은 뭐예요? 창설적 신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은 부드러운 거예요, 전부 다, 그죠? 이 혼인 신고라든지 이런 인지 같은 것들은 입양 다 그죠? 이런 건 전부 다 창설인데 재판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보호적 신고고, 재판을 보세요. 원래 재판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왜 안 해? 등기를 신고를 그러잖아요. 때려야지 화태료, 그죠? 그럼 뭐하러 했어, 그죠? 재판, 그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 유언에 의한 인지고, 인지가 세 가지죠. 유언에 의한 인지, 재판상 인지, 그냥 인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요 인지 많이 내요. 그냥 일반 임의인지, 임의인지는 창인데 여기 있는 유언에 의한 인지하고 인지된 세아의 사자는 그걸 자꾸 잘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자꾸 왜냐면 그거 헷갈리니까 그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 중에서 우리가 유언에 의한 인지, 유인하고 우리가 인태사 이것들을 하는데 자꾸 또 이게 입에 익으면 또 맞춥니다. 맞춰요. 또 나중에 보면 또 그게 그런 게 나오라고 바라요. 오히려 시험 보다가도 에이 이렇게 만들어 보자. 조합을 이렇게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었지 문제는 그래요, 그죠? 자, 오른쪽은요. 자, 창설은 한마디로 수리를 해서 한마디로 신분관 그 수리를 해야만 이제 신고를 하면 그때 가서 비로소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변동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창설 신고는요 그거 안 했다고 무슨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사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라든지 신고기간이라든지 해태라든지 과태료 다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혼인신고가 대표적인 것이죠.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입양신고, 임의인지신고. 등록기준지 변경 안 했다고 뭐 야단을 치십니까? 그것도 협의. 똑같이 그것도 전체적으로 창설적 신고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아까 봤듯이 뭐죠? 어떤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등록부에 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는데 올릴 수가 없는데 신고는 받아줘. 그런 서류를 모아놓은 게 특정신고 편집장인데 그러한 신고를 특별한 신고라고 그래요. 그죠? 예컨대 볼까요? 1호에 가족관계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신고가 됐는데 보세요. 일단 누가 등록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뒤져봐야지. 전국에 있는 걸 뒤져봐야 할 거 아니야. 딱. 그런 신고. 그 다음에 외국인 신고. 외국인 신고도 원래 우리나라 이 등록부는 외국인 신고라는 뭐죠? 국내 것만 하는 건데 외국인 들어왔어. 그러면 그것도 스탠바이 해놔야죠. 태아인지. 태아도 사망이 아니. 태아를 인지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조문 있잖아요. 민법상. 그죠? 임신된 태아도 내 애다라고 인지할 수 있거든요. 신고는 들어왔는데 뭐 사람이 아니까 올릴 수가 없어. 그러면 그다 접수 안 합니까? 해야 돼요. 접수를. 조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신고 뭐 특정에다가 갖다 놓으래. 그 다음에 똑같죠? 인지된 태아인데 아까 그거에 인지했는데 왜 죽었대? 그러면 사망신고 해야 되죠? 근데 사망신고 할 수 없잖아. 사람이 살아야지 신고인데 그냥 그대로 계속 얘는요 계속 특정신고 편철장에 남아는 있어요. 기록이 거기 있어요. 등록은 안 됐죠, 물론. 그죠? 그 다음에 부미정. 아버지죠, 아버지 여자가 낳았는데 아이가 낳았는데 쌈버렸어. 남자가 감남이 내 아이다, 을남도 내 아이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신고를 해요. 그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걔는 뭐예요? 부미정이죠. 아버지를 쓸 수가 없어요. 신고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출생 신고 안 하면 또 과태료 맞으니까 일단 신고는 해야 돼. 근데 아직 등록부에 올리지 못해. 어디다가? 그냥 임시, 거기다가 모아놔.
그죠? 예. 하여튼 또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외태, 인부미 이렇게 어디든지 중부터 따가지고 외국인, 그 다음에 태아, 인태사가 하고 부미정, 그 다음에 등록부가 아예 없는 사람들. 없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고의 장소입니다. 신고는 지금 이제 우리 조문에 있지만, 지금은 이제 아주 인터넷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데 다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그죠? 그러니까 세 군데야. 등록기준지를 할 수 있어요. 자기. 그 다음에 주소지. 근데 심지어는 현재지. 그죠? 내가 뭐, 김해가 본적 등록기준지고, 그죠? 광주에 주민등록이 있고, 현재 서울 살아. 그러면 서울서 할 수 있어요. 서울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예,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기준지, 신고인소지, 현재지. 아무 데나 하면 됩니다. 조문에 있죠? 20조에. 이 법에 따른 그 신고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또는 현재지. 그죠? 셋 중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15년 들어온 게 뭐가 있냐면 재외 국민의 경우는 재외 국민이 당신이 한국에 왔어요. 왔으면 보세요. 이거예요. 자, 재외 국민은 왔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원래 안 왔으면 이제 재외 공간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의 고향이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근데 부산이래. 자기 등록 기준이 부산이야. 그러면 그거 신고하자고 부산까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때는 가라고 했었어요. 등록 기준지가. 재외국민은 그게 불편해. 일반 국민은 아무데나 하라면서 재외국민은 원래 등록 기준지 하래요. 근데 뭐가 생겼어요? 2015년부터? 2015년 말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가 생겼어. 그럼 그 사람의 등록 기준지도 거기 가서 하면 돼. 그죠? 그러잖아요. 이제 편해졌죠. 하나 늘었죠. 재외국민은, 뭐죠? 뭐뭐에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서초에 왔는데 또 딴 데 가서 해야 돼요? 있는데 뭘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 나오겠죠? 예, 지금 나오겠죠. 외국인도 아주 편해졌습니다. 똑같아. 외국인도. 다만 이제 여기는 외국인은요, 등록기준지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무슨 등록기준지가 있어? 그냥 거주지지. 그래서 거주지, 그죠? 신고인의 주소지. 거주지, 주소지, 현재지. 그죠? 그러니까 그 거주지라는 표현만 들어간 거죠. 거주하는 곳에서도 할 수 있다. 왜냐? 왜? 뭐 인터넷으로 돼 있고 또 신고하면요, 거기 특정 신고 편집장에 해놓으니까 뭐 그냥 인터넷 뜨고서 서로 알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자, 2번이 있었고, 아까 그 양가로 2번에 들어가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 신고에 대해서 조문이 들어왔고요. 외국에 있는 그러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가번에 그죠? 아까 뭐죠? 자기 등록 기준지가 부산이다. 그러면요, 그 등록 기준지로 우편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우편을 통해서 기소 지우세요. 우편을 통해서 보통 보내요. 우편이나 귀국. 뭐지? 기소야. 내가 써놓고 또 참. 그죠? 예. 보면 된다는 거죠? 예. 뭐 의미가 없죠. 하여튼 우편 통해 보내는데, 그러면 그걸 어디다 보내냐고요. 보세요. 자, 대한민국에 있는 제 공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뉴욕에 있고, 그죠? 뭐, LA에 있다. 그래요? 그럼 자기가
자기가 지금 재외국민 등록이 된 사람은 갑은 LA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부모랑 같이 살아, 부모랑. 근데 이 뉴욕가 가서 지금 자기는 지금 직장에 있어. 직장 갑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가. 그러면 이 갑은요, 자기가 혼인신고했다. 어떡합니까? 그럼 구태 LA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한국에 있는, 그죠? 여기 제외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건데 부산으로 보낼 수 있냐? 이건 안 됩니다. 자기가 현재 속해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돼, LA. 그죠? 그래서 그 34조는 자기가 거주하는 제외 공간인지 뭐 거기는 돌아다닐 수 없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볼까요? 34조에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제외 공간의 장에게 신고나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아니고. 그죠? 됐죠? 미국에 있다가 일본에 왔다가 일본 사면 안 돼요? 일본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좀 LA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일본 와서 하면 어떡해. 브라질 가서 하고 앉았고, 그죠? 그럼 그건 아니다, 그거지, 그거는. 전 세계, 아직은 그냥 온라인이 안 됐다, 그거지. 전 세계, 글로벌하게. 그래서 그 지역에 관할하는, 예,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요. 슬쩍, 뭐, 다른 쪽 된다. 다른 적이 뭐가 돼, 되겠는, 그죠? 그래서, 그 등록관서로 이제 보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자, 이번에는,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한국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그저 혼인신고를 그 나라 번역지에 보내는 거죠. 등록 기준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도 신고할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신고한 다음에 혼인신고증만 보내는 거야. 신고증만. 그래서, 그게 다번입니다. 다번. 그러니까 35조는 외국 방식으로 이미 했어요. 이미 한 거야. 그죠? 그리고 그 증서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외국민이 그 나라,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나라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하는 뭐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 방식에 따라서 혼인신고증을 받았어. 그죠? 그러면 그때는 그 증서를 작성했다면 그거를 보통 이제 한 달인데 여기는 3배 줍니다. 3개월. 한국 같은 경우와 달리 3개월 줘요. 똑같아. 그것도 뭐죠? 그 지역 관할은 똑같아요. LA에 있는 사람이 일본 잠깐 와서 부부가 놀러 갔어? 거기서 합니까? 안 되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제외공간장을 통해서 내면은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그 이양에,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 지역에 제외공간이 없는 나라도 있으잖아요. 그죠? 그 제외공간이 없는 나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만약에, 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나는 끝까지 뉴욕 사면 안 돼! 라고 무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다이렉트로 들어가고요. 등록 기준으로 보내는 거야. 제외공간을 거치지 않고, 원래 관할이 없으니까, 거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거치지 말고, 그냥 등록 기준으로 부산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새로 생긴 재외국민 가족관광 서울에 있는 가족관광 등록 사무센터로 보내라는 것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죠? 좀 편리해졌죠? 미국 같은 경우는 넓으니까 이제 약간 편리해진 거죠. 그래서 바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마 재외국민 등록지로 많이 보내겠죠. 있어도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아마 얘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편이 아니고. 다음에 이제 36조. 그러면 아까 그 34조나 그죠? 그 다음에 35조의 서류를 수리를 했을 때 보세요. 그러면 재공관장한테 이제 받았어요. 받았을 때는 한 달 안에 외교부를 통해서 어디로라고요? 자, 외교부로 온 곳은요. 지금은 외교부로 온 곳은 2015년부터는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로 옵니다.
다시 한번 외ገብ으로 온 것은 수리를 했을 때는 한 달 안에 외교부 장관을 거쳐서 재외국민센터로 해서 전부 다 모아서 어디로? 이리 안 가고 부산 안 가고 그쪽에서 다 그래서 요걸 36조를 이제 펼쳐 놓으시고 지금 전부 다 이걸 온라인 한다니까 얼마나 빠르게 됐어요. 옛날 같으면요 이거 옛날에는 보세요. 옛날에는 이혼 신고하면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 그래서 내가 중국에 부인은 중국에 있고 남자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럼 이혼 신고하면요 아우 차라리 그냥 와서 하세요. 이쪽 3개월씩 걸려가지고 양쪽 다 중국 3개월, 미국 3개월. 그죠? 그때 옛날에 한번 해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오더라고요. 그 사이에 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36조를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들어왔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아마 예상 문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얘기했듯이 출생과 사망 신고는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동사무소가 관할은 아니지만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 그 출생과 사망은 동사무소에서 물론 이제 제한이 거기 그 언더라인에 자기 주민등록지와 같은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때 배웠죠? 그 같은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했다면은 동을 거치면 관할구청에서 또 관할시청으로 갈 수 있죠.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 밑에 30조도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5번에 신고를 했는데, 자, 신고를 했는데 이미 등록부가 있네. 존재해. 그죠? 그래서 자, 22조에 법 22조에 보면 그런 얘기죠. 아까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등록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신고가 수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특정 신고 편철장에 보존을 해놓죠. 해놨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찾아보니까 등록됐다는 것이 알려졌어. 또 등록할 수 있게 됐어. 그럴 때는 신고인이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 안에 수리한 사건을 표시해서 처음 신고한 법원의 처음 신고장에게 존재 신고를 해야 돼요. 가족관계 존재 신고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 신고 처음 신고한 장에게 한 달 안에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존재 신고는 이게 뭐죠? 안날부터 한 달이에요. 이게 잘 나오죠, 시험문제에서. 우리가 안날부터 한 달 안에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달 안에 해야 한다라고 무슨 뜻이에요? 신고해야 한다고 조문이 되어 있으면요, 그건 의무예요. 뭐죠? 보고적 신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거기 안날부터 한 달 안에 있는 문제가 잘 나왔어요. 예상 문제로. 그냥 주는 걸로 나왔어요. 주는 걸로. 이거 나왔다고 주는 거야. 그게 아까 존재 신고, 인퇴사, 사망 신고, 상하사 신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안날이 들어가야 돼요. 안날부터. 됐죠? 그 다음에 34조입니다. 규칙에 우리가 신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니까 딱 쳐보니까 뜨지가 않아. 그랬을 때는 일단 신고서에 아까 그 취지를 써서 뭐죠? 특정 신고에다가 모아놔야겠죠. 그런데 사건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애국인일 때는 등록 기준지를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때는 그냥 국적을 쓰면 돼요. 배웠죠? 외국인은 그냥 국적 쓰는 거예요. 그죠? 신고인. 신고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고적 신고인이 있고 창소적 신고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6조가 이제,
26조와 27조가 있는데 26조는 보호적 신고에 대한 조문이고요. 27조는 창설적 신고에 대한 조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26조는 반드시 신고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문에는 그랬어요. 신고해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경우에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원래 신고해야 할 사람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 조문은 보고적 신고고 그 얘기는 한 달 안에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나 정신이 지체가 있어. 그런 사람이 안 했다고 과태료 때립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1호에 1항에 신고해야 할 사람이라고 제가 썼어요. 가로 안에. 이 얘기는 보고적 신고일 때는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일 때는 그때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신고 의무자야. 안 하면 부모가 과태료 내야 되고 후견인이 과태료 내야 돼. 법무사면 법무사가 과태료 내야 돼.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의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겠죠. 출생, 사망 신고 다 재판상 이혼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배웠죠? 근데 그때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의무자는 본인들이 아니고 후견인이나 친권자인 거예요. 물론 신고는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도 신고는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의무자는 아니라 뜻이지. 그래서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또는 성년 후견인이 신고할 때는 1호 신고해야 할 미성년자에 대한 것들, 신고할 사람이 미라는 것, 또 신고인이 친미성이라는 것, 후견이다 라는 걸 써서 내야지만이 나중에 3호를 보고 공무원이 이 사람이 친권자네, 한 달 넘었네, 과태료 내세요 5만 원. 그죠? 왜 내가 내야 돼? 조문에 있거든요. 그죠? 네. 됐죠? 조문을 잘 보세요. 조문을.